안녕하세요. 천천히 같이 배우고 하루의 지식을 쌓는 배우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의 법률 지식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어떤 걸 알려주시나요?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한단다. 고소장이란 범죄의 피해자나 다른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고소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법 없이 다들 좋게 살아가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고소장을 받거나 쓸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일의 모습도 당장 몇 시간 후의 모습도 알 수 없으며 예상을 하지 못하는 일이 번번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장 자신한테 필요가 없더라도 알아두면 대처를 할 수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셔야 할 것이 자신이 어떤 죄목으로 상대방을 고소를 할 건지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 죄목이 있지만 사기사건 고소장으로 예시로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사기죄라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셔서 형법에 들어가시면 사기에 관하여 작성되어 있는데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347조를 보시면 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라고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타인을 기망해 재산을 편취 및 불법적인 이득을 가지거나 다른 사람에게 취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이지만 단순히 거짓을 말한 것이나 이외의 부분이 침해된 상황에서는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기죄가 포함이 되지 않으며 사기 사건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성립 요건을 유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소장을 작성을 할 때 고소인, 피고소인을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피고소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를 해주셔야 하는데 집 주소는 모르는데 운영하는 사무실 주소를 아시면 사무실 주소를 작성을 해주셔도 되고 주소를 모르시면 주소불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도 마찬가지로 피고소인의 핸드폰 번호는 모르는데 사무실 전화번호를 아시면 사무실 전화번호를 작성을 하시면 되지만 이 또한 모르신다면 전화번호 불상이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고소인 및 피고소인을 작성을 다 하셨다면 첫 번째에 어떤 것으로 고소를 할 건지를 알아낸 죄목을 토대로 고소 취지를 작성을 해주셔야 하는데 작성할 때에는 땡땡 죄목으로 고소하오니 엄정히 수사하시어 법에 처벌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 죄목을 넣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에는 고소사실 및 고소 이유를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고소사실 및 고소 이유를 작성을 해주실 때에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여야 하며 죄목에 맞게 요건사실과 입증해야 하는 대목입니다. 사실관계를 작성을 하실 때에는 입증할 수 있는 방법 안에서 최대한 날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작성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대목을 넣어 작성을 해주셔도 됩니다. 4. 고소 이유 가. 당사자의 관계 나. 사실관계에 관하여 5. 범죄 사실 가. 사기죄 1. 기망행위 2. 판례의 태도 혹은 4. 고소 사실 1. 당사자의 관계 및 사실관계 2. 피고소인의 범죄 혐의에 관하여 이런 식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결어를 작성을 해주셔야 하는데 결어란 말이나 글의 내용을 끝을 맺는다는 의미입니다. 결어를 작성하실 때에는 사실이 의와 같다면 피고소인의 의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의 혐의가 명백하다고 사료되므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그에 합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피고소인의 위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벌에 처해주셔서 고소인의 억울한 심정을 풀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등 이와 같이 작성하셔도 되고 비슷한 내용으로 작성해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요건사실의 입증 방법을 명확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증거자료입니다. 맨 마지막 장에 기재되며 여기에는 가해자의 혐의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 목록을 정리한 것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증거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나 혐의 사실과는 상관없는 자료들을 넣어서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작성 방법으로는 1. 증제 1호증 땡땡 계약서 1. 증제 2호증 법인 등 기부 등본 1. 증제 3호증 예금 거래 내역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며 계약서가 여러 개거나 계약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내용의 여러 개일 경우에는 1. 증제 1호증의 1 내지 4 계약서 혹은 1. 증제 1호증의 1, 2, 3 계약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여 증거 목록을 누가 봐도 이런 식의 순서로 되어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번째로는 증거자료 목록 작성에 맞게 증거자료들을 배치를 하신 다음에 호증 시작 부분 맨 앞장 서류 중에 중간 우측 부분 빈 공간에 증 제1호증, 증 제2호증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이며 중요한 부분인데요. 고소장을 깔끔하게 작성을 하셨는데 어디에 제출을 하셔야 하는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고소장 제출할 때에는 피고소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 경찰서에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 왔다 갔다 하기 힘드시니까 피고소인 있는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에 고소장을 넣은 등기를 보내면 검찰에서 확인을 하고 검찰에서 직관으로 맡아서 조사를 하거나 검찰에서 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넘겨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점은 고소장을 등기로 보냈다고 바로 제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빠른 등기로 보내면 다음날 점심이나 오후쯤에 도착을 하거나 그냥 등기로 보낼 경우에는 시간이 더 걸려서 도착하게 됩니다. 등기로 보내게 되면 등기번호를 영수증 혹은 카카오톡으로 받게 되실 텐데 조회를 하여 검찰청에 도착을 했는지 아직 배송 중인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가 도착을 했고 제출이 됐다면 현재 진행 상황이 궁금하실 때에는 검찰에 고소장이 도착한 후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1301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어느 검찰청에 어느 분께 배정이 됐다고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알려주신 번호로 전화하셔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물어보시면 직관 사건일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며 경찰서로 수사지휘가 내려갔다면 어느 경찰서로 내려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경찰서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자세하게 잘 알려주실 겁니다. 다음번에는 반대로 고소장을 받았을 경우에 대하여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